스페이스 디자인 에세이,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스페이스 디자인 전공 문정국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국 산업 유산과 도시 재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국이라는 나라는 근대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그런 국가로서 많은 산업적 유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산업 유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3세계 국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당연히 이와 같은 많은 산업 유산들이 버려진 채로 도시의 흉물이 되어 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산업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부시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산업 유산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산업 유산을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그 지역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로열 알버트 독이라고 하는 그 리버풀 시에 있는 배 선착장으로 사용되던 지역입니다. 자, 이 로열 알버트 독 같은 경우는 도크가 이렇게 좀 있고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창고 건물들, 즉 이, 그 알버트 독 자체가 사실은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인데 사실은 1846년인가 해가지고 건축가 제시 하틀러, 필립 하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설계를 한 그런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국의 어떤 그런 그 잉글랜드 북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리버풀이라고 하는 도시는 제2의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개척하고자 하는 많은 이민자들이 사용을 했던 항구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리버풀 항구를 통해서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계와 영국이 연결되는 교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국의 어떤 그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그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시의 그 철강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는데 이와 같은 철강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크를 통해 가지고 영국 내 혹은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관문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리버풀은 이런 환경의 어떤 환경 속에서 기존 항만에 남아있는 건축 자산과 시설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해서 문화, 예술, 업무 또는 상업, 주거 등 대부분의 도시 기능을 융합한 수변 재생의 어떤 그런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맨체스터 같은 그런 철강 산업이 이제 발달했던 그런 지역들이 근대화가 저물면서 그 철강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한국과 같은 그런 이제 아시아 국가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남아있던 그런 철강 산업의 철강 산업의 어떤 그런 인프라들은 하나의 어떤 산업 유산이 돼가지고 남아있고 버려진 채 남아지고 있고 그것을 영국 특유의 보존을 하려는 그런 문화로 인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리버풀 이제 박물관인데 물론 이 리버풀 박물관은 신축 건물입니다. 그러나 머지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그 알버트 도그 지역 그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박물관으로서 리버풀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수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바다에서 봤을 때의 건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서 특히 이 서피스를 보면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패러매틱 디자인 기법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이같이 폴딩되는 접혀지는 그런 서피스를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그 유기체 자연 속에 있는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서피스 컨디션을 이제 유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와 같이 그 접힌 면들의 색상이 계속 바뀌게 되어 있고 24시간 변화하는 그런 표피를 보여주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머지사이드에는 해양 박물관이 있는데 이것은 1980년대 이제 지어진 창고 건물을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어떤 그 해양 박물관으로 만든 그런 사례라 할 수 있죠. 자, 이 머지사이드 마리타임 뮤지엄 안에는 옛날 옛적에 그 타이타닉호의 구명조끼가 전시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테이트 리버풀, 즉 테이트 갤러리, 테이트 뮤지엄이 영국 전역에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리버풀에서는 테이트 리버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제임스 스털링의 어떤 그런 그 건축가의 디자인에 의해서 개편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전에는 웨어하우스, 즉 창고로 사용되던 건물이었는데 그거를 미술관으로 재개관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리버풀 하면 가장 떠오르는 아이콘은 사실은 비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틀스의 생가가 여기고 비틀스가 처음 이제 활동을 시작했던 도시가 바로 이 리버풀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리버풀은 이 비틀스라고 하는 그 도시 특유의 어떤 그런 아이콘을 판매하는 그런 상품화시키는 전략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런 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비틀즈를 다루고 있는 박물관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리버풀시에 여기가 가장 크죠. 더 비틀스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박물관이 개관되어 있습니다. 자, 에코 아레나 같은 경우는 윌킨스 아이러 작품인데 2008년도 작품이에요. 이 내부에는 멀티 퍼포스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 다용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고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 스포츠 관련 액티비티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그 로얄 알버트 도크 이외에도 런던에도 사실은 이 도클랜드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존 1에서부터 존 6까지 해서 6개의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존 1이 가장 중심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도클랜드는 존 2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어떤 그 교육의 중심이 되지 않는 시기 이후로 사실상 버려진 땅으로 이제 지내져 왔습니다. 존 2라고 하는 굉장히 중심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버려진 채로 많이 버려진 채로 놔두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1990년대 90년대에 와서 이 지역을 개발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주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지역이 부활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유명한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건축 프로젝트가 많이 있었고 특히 여기 보면은 그리니치 천문대 쪽 있죠. 그리니치가 있는데 이 그리니치를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지하 터널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을 통해서 여기 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도클랜드에 와서 터널을 타고 그리니치 가서 그리니치 천문대라든지 뭐 이 네이버 아카데미 기타 등등을 보고 관람을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클랜드가 처음 개발됐을 때는 아무래도 새롭게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도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것이 약간 그 특히 야간에 어떤 그런 공동화 현상들, 오피스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도시 전체가 약간 좀 사람이 없는 듯한 죽은 도시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한동안 집값이 굉장히 오르다가 또 다시 내려가는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을 런던시에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했던 그 위겐스 아이러 이제 작품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리스탈처럼 빛나는 그런 외피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떤 지역에 가서도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다른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리스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 건물 표면을 반사 유리로 처리함으로써 외부 공간이 이제 여기 투영이 되기도 하고 그 투영된 것 사이사이로 해서 실내 공간의 모습이 조명에 켜졌을 때 보여주는 그런 이색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너리 워프 스테이션이죠. 이게 이제 아마 주빌레 라인 지나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피스 빌딩 중 여기 보면 이제 그 라이트레일 지금 이거는 이제 지하철인데 지상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상철이 먼저 생겼죠, 지하철보다. 이 지상철 같은 경우는 이제 도클랜드 라인이라고 하는 두 량짜리 건물 저기 그 지상철인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소위 얘기하면 무인 기차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죠. 이 과연 될 것인가, 위험하지 않은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두량짜리 기관이 그 이제 승무원이 탑승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보니까 다시 또 승무원이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자율주행이나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이런 IT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런 신뢰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좀 놓을 수 있게끔 만든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자, 이 플로팅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이잔 캐플리치라는 사람의 어떤 작품인데 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다리가 가지는 하중 무게라고 하는 것을 땅속으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팅 브릿지 같은 경우 중간에 튜브를 놔가지고 이 다리가 가지고 있는 하중의 일부를 부력에 의존하게끔 그렇게 만든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이 플로팅 브릿지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테이트 모던 건물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런던 전반부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그 런던 시내에는 어떤 그 화력 발전소가 5개인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테이트 모던이 들어서는 이 화력 발전소인데 기존의 화력 발전소로 사용되던 것들이 이제 1960년대 이후로 공기의 질 상승, 기타 등등을 위해서 이제 폐쇄가 되게 되는 거죠. 폐쇄가 되면서 버려진 상태로 굉장히 뭐 3, 40년을 이제 유지를 해왔는데 그 공간을 미술관으로 바꿈으로써 굉장히 훌륭한 어떤 미술관을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내부 광장인데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경사로로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경사로 오게 돼 있는데 이 공간을 특별한 장치를 하지 않고 비워뒀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 오면 이 전체 공간을 하나의 컬렉션으로 만들어서 어떤 그 예술 작품, 예술, 행위 예술, 뭐 기타 등등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가 이제 터빈홀이죠. 그 터빈홀을 이제 리노베이션 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 정도. 그건 이제 문 쪽에서 찍은 면입니다. 즉 이쪽 부분에서 찍은 이제 저거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천창 이런 거의 위치는 뭐 변한 게 없네. 똑같이 되어 있죠. 자, 이걸 로완 무어라고 하는 건축 비평가는 굉장히 재밌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런던이라고 하는 오래된 도시가 이 건축물의 구성이 벽돌의 검댕이 같이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올드 런던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공간 안에 이미 존립해 있고 거기에 예술이라고 하는 미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사회 변혁의 어떤 도구라고 하는 것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테이트 모던을 이제 테임스강 건너편 상부에서 찍은 사진이랄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기존의 그 화력발전소 모습과 거기에 이제 익스텐션된 한 개층 더 위로 익스텐션된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증축된 부분이 여기 이쪽에 또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대개 경우가 이제 이 건너편, 즉 세인트폴 대성당을 보고 테이트 모던 갤러리, 테이트 모던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동선 체계를 보통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와 같이 어떤 이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축 과정을 통해서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훨씬 높였고 마찬가지로 이 익스텐션된 건물들은 이제 런던의 도심 자체의 도로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건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돼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영국의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건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영국은 사실은 과학이 탄생된 최초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8세기에 조지 3세라고 하는 왕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 조지 3세가 있던 시절의 과학자들은 사실은 과학자라기보다는
연금술사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사기를 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도 거짓말들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일부겠죠. 그러니까 이 조지 3세라는 왕이 어느 날, 니네들 너희 그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맨날 싸우지 말고 내가 건물 하나 지어줄 테니까 거기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증명을 해라 라고 하는 이제 그 장소를 마련하게 돼 있죠. 자, 이와 같은 장소가 마련이 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과학적인 팩트라고 하는 게 실험기구를 통해서 실험 속에서 증명이 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관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국에는 과학 포럼, 사이언스 포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전 국민이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결국은 영국의 나라가 과학의 탄생지이자 기술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만국박람회를 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지는 그런 국가의 영예를 갖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립학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조지 3세의 어떤 그런 영향력 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시연을 하는 실험의 시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과학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어떤 그런 팩트가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이 포럼에 의해서 이게 인정이 되는 그런 전통을 이 시대에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그런 이제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의 발달이라고 하는 영국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로이드 빌딩과 같은 테크놀로지 지향적인 파사드를 보여주는 그런 건축물을 탄생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도심 속의 하나의 굉장히 이성적인 공장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쁘고요. 외부와 같은 건 내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로이드 빌딩의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몸속에 있는 뼈와 신경, 기관지를 몸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형식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고 유사한 형태가 바로 이 pompidu 센터죠. 자, 이 pompidu 센터를 설계했던 사람은 렌조 피아노. 자, 이 렌조 피아노는 이 로이드 빌딩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리차드 로저스. 리차드 로저스는 이제 이 로이드 빌딩을 설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설계한 게 또 이 pompidu 센터고 이 pompidu 센터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렌조 피아노라고 하는 그런 이태리 건축가랑 같이 하게 된 부분들이죠. 원제 수정구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하는 근대 과학과 기술의 승리를 건축물에다 이제 넣은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굉장히 평범한 건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센세이션하고 새롭고 기괴하기조차 한 그런 건물이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예전에는 건물이라고 하는 게 다 기둥을 만들거나 돌을 쌓아가지고 기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솔리드해 보이고 창문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전체 건물이 창문으로 만들어지는 최초의 건축물이자 어떤 근대 과학의 어떤 그런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국 내부의 모습인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가 발달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국박람회를 만들게 되고 이 만국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앞선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자극을 받은 프랑스가 마찬가지로 만국박람회를 파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 결과물로서 남아있는 것이 바로 파리 에펠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불행히도 이 그 수정궁은 이 하이드 파크에 있었는데 뭐 몇 해, 그러니까 이 이제 만국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몇 해 지나고 나서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전체가 다 소실됐습니다. 전소가 됐고 그 아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걸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런던 남쪽에 있는 리치몬드 파크에다가 이거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모습을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로 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그 영국인들의 과학과 이제 어떤 테크놀로지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접이식 어떤 그런 브릿지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정도로 테크놀로지가 디자인에 적용된 그런 사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의 호기심과 예술가의 감성이 만난 그런 결과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플로팅 브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 중심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 전개라고 하는 게 보일 수가 있고 30가에는 메리 엑스 빌딩은 이제 노먼 포스터 작품이죠. 뭐 이런 건축물도 있고 이런 것들은 천 환경을 이제 지향하고 있고 뭐 더 샤드 같은 경우는 이제 렌처 피아노 작품인데 런던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위에 올라와서 런던 시내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 샤드라고 하는 건물은 역시 멋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고 실내 공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샤드라고 하는 건물의 외피에 이제 쌓여져 있는 반사율의 반사율 때문에 여하튼 이제 차가 이제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휘어진다든지 뭐 계란이 익을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워키토키 빌딩은 워키토키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워키토키 빌딩이라고 하는데 20 펜처치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라파엘 비놀리 작품이고요. 런던 스카이 가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밀레니엄 브릿지도 이제 노먼 포스터 작품이고 저 제일 재밌는 그 사안은 이 템포리 스트럭처에 관한 건데 이름을 지금 이렇게 템포리 스트럭처 퍼머넌트 메모리라고 이제 썼는데 자, 이 런던 하이드 파크 중안에 가보면 이제 서펀타인 갤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서펀타인 갤러리라고 하는 것은 서펀타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사람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축가들한테 자기 땅과 돈을 줘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글로벌한 그런 이제 건축가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헤르족 작품이죠. 이렇게 위에 이제 어떤 물이 있고 그 내부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런 서펜타인의 2000년도 작품이네요. 2018년도는 이제 프라이다 에스콤베도 이런 여자의 작품인데 뭐 하여튼 이렇습니다. 아프리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그런 이제 작품도 있고 자, 그 내부 공간이고요. 그 이제 내부 공간에서 철판을 사각형 접어가지고 내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그 야경의 모습이기도 하고 셀가스 카노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이제 가주아 세이지만 이제 일본인 건축가죠. 그 사람의 작품이 좀 남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 런던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디자인 이 강국이 되어 버렸는데 마찬가지로 런던 페스티벌 오브 아키텍처 건축 페스티벌을 해가지고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와 런던의 건축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은 아마도 그 런던의 그 올림픽 파크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자, 어디든 이제 그 지어지진 않았지만 어떤 디자인 가치를 이제 받는 그런 것들, 어, 트림프 파빌리언, 자, 오버랩 작품이네요. 청핑 리라고 하는 사람 작품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업을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개의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